자, 이제 이종건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뭐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네네. 또 한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자 김문수 흔들리지 마라, 또 이런 메시지도 직접 간접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요즘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이 아니라 취임부터 지금까지 정말 일관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옳은 길이면 당장 표가 떨어지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혹시나 등을 누가 돌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칙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꼭 이루겠다라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윤 대통령이다라는 걸 또다시 느꼈습니다. 경사노위 문제예요. 경사노위의 한노총이 지금 뭐 불참을 선언하자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군요. 네. 뭐 언론사 기자가 저 멘트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한노총, 그러니까 노조 대표가 민주노총은 원래부터 참여 안 하고 있고 네. 한국노총이 지금 불참함으로써 경사노위가 깨지고 있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노총만 꼭 노조를 대표하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직접 흔들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한국노총이 진짜 그만둘 이유가 정확하면 그만둬도 돼요. 뭐 빠져나와도 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정글도 휘두르는 노조 간부 적법하게 끌어내렸다고. 체포했다고, 그걸 노조 탄압이라고 지금 한국노총이 빠져나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이 정글도를 휘두르는 그런 식의 어떤 시위, 고공농성을 언제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요. 예.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여기 세계적인 평론가 이종건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 아니요. 해외에서도 활동하시나요? 그건 그냥 애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애칭 뭐 이런 그런 거. 저한테는 세계적인 평론가라는 애칭은 안 붙여주시던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반어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네, 반어법 같은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네네. 제가 조금 전에 한노총 출신의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의 한노총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참 대조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호법 이거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그거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결국은 행사됐는데, 그때 간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찬성한 국회의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간호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친정일은 당론보다도 앞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 김영동 의원도 한노총 출신이니까 한노총 입장에 서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당인 되려면,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달려면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적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호법과 관련돼서 간호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 법이 옳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것을 두둔하고 그쪽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국노총이 사실 민주노총과 다르게 경사노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사실 한국노총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나마 민주노총보다 여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또 불참한다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노총 역시 이제 완전히 끝나가는구나, 이제 이 운명이 다해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경사노위도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 노조라든지 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양대 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많은
많은 마이크로한 문제까지 모두 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네들은 네. 기득권의 철법동 지키기 바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그들이 70년대, 80년대 득세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지금의 세상에 맞게 또 20대, 30대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여기서 정말로 할 수 그런 이 노조를 대표하는 그런 그 집단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물론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네.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명분을 또 한국노총이 만들어 준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그 김문수 교체 얘기는 정말 핀트도 잘못 잡은 거예요. 설사 설사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아니 김문수 위원장이 그 불법 저지른 한노총 간부를 진압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항의를 하려면 경찰한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한테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화의 그 어떤 창구인 경사노위 위원장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것들은 말이에요. 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무조건 잘라야 돼. 누구는 제거해야 돼. 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트집거리만 있으면 그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사실은 나중에 그 탄핵이 탄핵 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서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지금 이상민의 발목을 잡고 이상민이 문제라는 걸 지금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네. 무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들은 잘잘못 시시비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떤 자들이 지령을 내려서 뭐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누구는 죽여야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김문수 위원장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개 부처 이상, 10개 이상 부처의 차관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한다고 보도가 계속됐어요. 네. 지난주에. 네. 합니까? 실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계획하고는 달라졌어요. 원래는 차관들을 누구 해서 정치권에 나올 사람들, 총선에 나올 사람들 한 5개 부처 차관들이 네.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자기 지역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네. 지금 10개 부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의 사실은 부처 장악이에요. 장악이라기보다는 부처의 정말 부처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복지부동이라든지 혹은 아직도 저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앞장서서 부역을 했던 그런 공무원들에게 경고와 함께 물갈이를 예고한 거거든요. 지금 차관이나 장관이 초창기에 정권 창업기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이념과 강령과 또는 국정 철학이 다른 사람들을 솎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욕을 먹더라도 피를 손에 묻히더라도 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아니한 지금 부처에 대해서 차관을 교체함으로써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부처의 인사 있잖아요. 네. 그 부처마다 뭐 10,0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부처는 10만 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 부처의 인사, 이를테면은 뭐 과장급 인사, 국장급 인사 또는 뭐 사무관급 인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이걸 장관들이 잘 몰라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부처 출신이 장관 되는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그렇죠. 차관 거쳐서 장관 되는 네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사를 할 때 보면 네네. 부처의 총무과장이 네. 인사안을 짜가지고 차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차관은 그 부처를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차관이 다 걸릴 거 걸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장관은 국자급 인사들 정도는 자기가 직접 아니까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그 이하는 되게 차관 정결로 맡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차관들을 10개 부처 이상을 바꾼다는 뜻은 말이죠. 네. 근데 이 차관들이 예컨대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사람들이 대거 나간다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1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인데 부처는 잘 알아.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국장급, 과장급, 이하 사무관급까지 쫙 쏟아낼 거 쏟아내고 정리할 거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차관들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 전체를 일대 쇄신하겠다.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아유,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말씀하신 게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 저도 한 거예요. 아니,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부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왜 저렇게 간단하게 못할까, 지금. 아니, 왜냐하면 세계적이시니까. 아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관 인사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게 다뤄야 될 주제가 많네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조국이하고 문재인이가 만났어요, 이것들이. 예. 저도 뿜을 뻔했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네. 야, 이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빚 받으러 갔구나. 그게 딱 떠올랐어요. 문재인은 어차피 뭐 마음에 빚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런데 그랬죠. 예. 아까 그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누구랑 술 마시고 있냐 그랬더니 조국이랑 술 마시고 싶다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국의 그 북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사회자가 꺼내니까 내가 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정리가 되면 가서 술 한 잔 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다고 하면서 독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죽으려고 그랬나? 아니 12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 또 한 20도 한 뭐 독주라서 한 50도 뭐 하여튼 뭐 안동소주 먹은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것들은 말이야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뻥을 치네. 아니 그 술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진을 봤더니 그 도자기에 있는데 도자기를 모양이 댄잎 무슨 술이에요. 그게 몇 년 전에 왜 그 추석 선물 뭐 설 선물로 이렇게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국가의 세금으로 그렇지. 저기 3,000명한테 뭐 유공자라든지 혹은 불우이웃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그거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다 나눠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양산에서 퍼먹고 있는 거야. 손님들 온다고. 그것도 삥을 뜯었네 이것들이. 그렇지. 뭐 저기 책상도 갖고 갔더니 그것도 아마 쟁여놨나 봐요. 그리고 독주를 먹었다고 뭐 이렇게 뻥을 치면서 한다는 말이 뭐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아니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부정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해놓고 나침반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왜 결단을 또 얘기를 하죠. 가겠다라고. 앞뒤가 어쨌든 안 맞는데. 조민이가 갈 길 그리고 문재인이가 갈 길은 환하게 지금 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아니 본인은 먼저 지금 길 그러니까 닦았잖아요. 지가 모르는 거지. 감옥으로 가는 길이 딱 마련돼 있다니까. 그럴게요. 거기 맞아요. 나침반도 없지. 그 나침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길이. 그냥 내비게이션 치면 돼. 그렇죠.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그렇죠. 이거 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총선에 이번에 출마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산 그 책방 얘기를 할 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저게 아마도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베이스 캠프 무슨 베이스 캠프? 부산 경남에. 부산 경남 이 총선에서의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살 길은 딱 소공화국 PK라는 곳에서 내가 얼만큼 내 이름을 걸고 문재인이나 사진 찍고 해갖고 그 포스터에 걸면서 선거에 나서서 이기게 만드느냐. 그게 첫 번째인데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PK의 수장. PK를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지금 이재명이 한번 부산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뭐니 하갖고 시위 벌였는데 몇 명 왔어요? 멍게가 어쩌고 저쩌고. 몇 명 왔어요? 8명밖에 안 왔어요. 8명? 예.
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데 8명밖에 안 왔거든요. 전국 물론 전국에서 온 것이 8명인데 예예. 그럼 PK에서의 이재명은 뭐 전혀 적이 없고 그렇다면 김경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렇다면 저는 뭐 조국이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부산 경남을 조국한테 맡겨서 그래, 전체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여기 박사님 의왕이 아니고 청성교육대로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청성교육대는 직접 못 갑니다. 일단 의왕교도소 구치소를 거쳐서 네. 교도소를 간 다음에 예. 감호소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순서가 있습니다. 예. 청성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예, 어떤? 그 흉악범. 아 예. 예.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면. 예, 그건 다 거칠 때 다 거쳐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저것들이 네. 부산 선거 베이스 캠프, 네. 그리고 간판이 없으니까 조국이 예. 이제 이렇게 해설.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예. 아주 정확한 해석이신데, 근데 그거 물 건너갔어요. 그들의 꿈인가요? 예, 그럼요. 예. 제가 지자체 투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경남 양산 네. 하고 강서구, 부산 강서구. 예. 예, 이제 양산에는 나동현 시장, 예. 강서구에는 김영찬 구청장하고 제가 지자체 투어를 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 부산에서 그래도 저 좌파 것들이 좀 찝쩍거릴 만한 데가 그렇죠. 낙동강 벨트잖아요.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의 이제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의 맨 위에가 양산이에요. 양산. 맨 위에가 양산이고 예. 그 다음이 사하. 그 다음이 김해입니다. 아 김해요. 예. 그 다음이 창원이고, 예.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부산 북. 아 예. 그 다음에 사상. 예. 그 다음에 사하거든요. 그 이렇게 사상 6개예요. 사가 밑이군요. 예, 기초자치단체가 6개거든요. 강서? 예. 강서도 있잖아요. 강서하고 사상. 아 사상하고 예, 사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강서구청장하고 했는데 네네. 그 지역구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6개의 그 기초단체장들이 네. 작년에 전부 우리 국민의힘 탈환했죠. 다시. 싹 탈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6명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네. 낙동강 클럽을 결성했어요. 오. 네, 그게 낙동강이니까 낙동강은 구경계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하려면 낙동강은 다 하나로 권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아, 예. 행정구역으로는 양산시, 뭐 김해시, 강서구로 나눠져 있지만 예. 개발 자체는 낙동강 권역은 함께 해야 되니까 예. 그런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당이 하나라도 다르면은 어디 중간에 뭐가 낀 것처럼 해서 잘 안 되거든요. 알박기가 되네요. 근데 이거가 전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라 갖고 네. 협의체를 해가지고서 진짜 속도감 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예. 낙동강 벨트 우리가 안 뺏긴다. 탈환할 수 있다. 다시. 내년 총선에 단체장들을 다 탈환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탈환하는 건 더 쉽죠. 그래서 단체장들은 이제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 낙동강 벨트를 완전히 탈환했는데 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탈환하는 거는 진짜 여반장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것들은 그렇게 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는 뭐 저것들의 꿈이고 네. 거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 특히 조국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서 네.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여기저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네, 듣게 네, 되는데 네. 제발 조국이 좀 내려 보내라고 벼르고 있더라고. 아니 그 부산 지역 분들도 예. 조국이 부산에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신가 보죠. 아니 그러면 감히 못 내려올 거라고 보지만 아하. 예? 제발 좀 내려보내. 네. 좀 우리가 좀 손 좀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마 조이가 겁나서 못 갈 거예요. 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예. 한번 호된 맛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네. 제발 좀 공천 좀 줘라. 네. 조국이도 공천 줘서 부산에 내보내고 다행입니다. 윤미향이도 공천 주고 최강욱이도 공천 주고 김남국이도 공천 주고 예. 김의겸이도 공천 주고 추미애도 공천 주고. 예. 아니 공천 줄 게 너무 많네 이것들이. 그렇죠. 예? 제발 다 공천 좀 줘라. 예. 예. 자, 하여튼 근데 이것들 계산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네. 예, 부산 경남을 염두에 둔 뭐 베이스 캠프로
평산 무슨 책방인가 뭔가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거고 조국이를 간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길 없는 길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 이렇게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김의겸이가 또 그거를 뭐 하나 또 이렇게 그 북치고 장구 쳐줘요. 장구를 쳐줘요. 고수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환영이다 그래놓고 그냥 저기 뭐야 들어오지 무소속으로? 않고 무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김의겸이가 얘기했다니까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김의겸을 무슨 진지하게 정말 그 사실 확인하려고 제가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웃겨서 한다는 말이죠. 웃겨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 없는 길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그 장구를 쳐주니까 조국이가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소속으로 나가게 하고 공천 안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의 북치고 장구치면서 조국을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꼼수 써주면 더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조민이라는 애가 곧 기소됩니까? 그래서 검찰발 기사인데 한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조민이 이제 곧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숙명여고 그 쌍둥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버지가 교사였고 그 숙명여고에서 이 답안지를 줘서 컨닝해갖고 지금 시험을 계속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아버지가 1심에서 확정이 아니라 1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기소를 했어요. 기소했죠. 예. 지금도 어쨌든 지금 이 조국이 1심 판결을 2년형을 받았잖아요. 받은 지 좀 됐는데 어쨌든 수개월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검찰에 계속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기소 쪽으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 기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그 조국과 그다음에 정경심에 그 각각의 공소장이라든지 혹은 구속영장 이런 그 안에 그 내용을 보면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예. 조민이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조국이 문재인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의 본명, 이재명이가 원래 본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게요. 이번에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더군요. 리짜이밍이더군요. 리짜이밍이. 예, 이제는 이재명 그러면 좀 낯설고 리짜이밍 그러면 왜 그 이름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름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네. 호적에 리짜이밍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곧 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네. 네. 예. 지금 모든 어떤 커뮤니티에 전부 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리짜이밍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너무 어울려요. 지금 그때 사진 보셨죠? 예. 두 개의 사진이 지금 부각이 됐는데 하나는 이 대사관저에서 뭐 싱이라는 자가 딱 저 풍채로 딱 악수를 하는데 거기에 고개를 딱 숙이는 장면, 그 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싱이라는 자가 15분 동안 자국의 그런 그 정부와 자국의 그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조롱을 하는데 그 옆에서 공손히 발을 모으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 싱이라는 자는 이렇게 다리 쫙 뻗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싱하이밍의 참 이 공손한 그런 그 하수인처럼 여겨지는 딱 리짜이밍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이재명이라는 자가 그야말로 초보 왕초보 정치인이잖아요. 왕초보 정당인이고 왕초보 정당 대표입니다. 이자의 행보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경선 대선 지금까지 보면 즉발적인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그려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후쿠시마 얘기를 부각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중국 외교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부각시킬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의 실수들을 보면 바로 일회경이라든지 중국 대사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실수들은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가면 내가 이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어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가 욕먹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좀 심각하네. 심각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아니, 생길 나이도 겁니다. 얼마 안 됐을 텐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나? 원래 그런 자였죠. 원래 원래? 경선 때도 저기에 말렸었어요. 왜 국감에 경기도지사 나가로서 국감에 나가고 그 얘기 할 때 대장동 얘기할 때 전부 말렸거든요. 근데 딱 얘기는 거예요. 내가 등장해서 언론에 나가기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끝난다. 내 지지율 오른다. 내가 말만 하면, 내가 SNS에 글 올리면, 내가 방송에 나가면 거기에 완전히 적이 돼 있는 그거 자거든요. 좀 심각하네. 예, 심각하죠. 그건 좀 의사한테 진단이라도 좀 받아봐야 될 상황이네.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참 걱정되네. 그런 사람이 지금 걱정을 다 어쨌든 이재명 걱정을 아니 나라 걱정하는 거지. 나라 걱정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저거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그러면 167명이 눈치 보면서도 투덜투덜 대면서도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모양 저 꼴로.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내부에서도 네. 또 친문계에서도 야 이번 건은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꽁얼꽁얼거리기 예, 시작합니다. 예. 박지원도 한마디 했고 또 뭐 내부에서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그런 친명계들이 상당히 야 이번에 좀 치명타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민들의 대중국 혐오도는 너무나 심각해요. 그렇죠? 예. 올 1월 달에도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그 전체 그 세계 국가에서 가장 호감도가 낮은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예. 중국이에요. 네, 북한을 네. 제외하면 북한은 국가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북한을 제외하면 무조건 지금 중국이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일본은 도리어 작년 9월 달에 동아시아 연구소가 한일 양국의 그런 그 국민들의 서로 간의 어떤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일본의 단체하고 싱탱크하고 그때 양국의 호감도가 동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의 일본 국민 또 그렇죠. 일본 예. 국민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럼 그렇게 지금 호감도가 낮고 중국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아나무인 이고 우리를 속국처럼 대하고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몽의 꿈을 같이 꿔라 너네도 라고 얘기하면서 협박과 조롱을 그냥 근데 시범부터 하잖아요. 중국에서 네네. 좀 화나고 짜증 날 만도 해요. 5년 동안 시키는 대로 했던 자가 대통령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네. 저것도 짜증 나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짜증이 나더라도 이게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국가가 네. 얼마나 지금 품격이 없는 나라냐. 아까 예. 다 말씀하셨지만 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난 이재명이라는 자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수교했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하잖아요. 공동 성명서에도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데 그걸 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진짜 이 팩트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죠.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 공동 성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인정한다가 아니고 너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지 너네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가서 안 된다 하고. 그게 외교문서에 존중한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존중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이 달라 이 뜻이에요. 난 거리가 있다. 예. 거리를 두겠다.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뜻인데 네. 이거를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야당이라도. 네. 근데 그걸 고스란히 중국 원칙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이한테 좀 너무 어려운 주문 아닌가요? 어렵죠? 아니 뭘 알아야 그런 걸 그럼요. 지적을 하지. 예. 리짜이밍이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이 리짜이밍이 싱하고 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근데 이자가 말이에요. 네. 리짜이밍이지 이재명이지 이자가 갑자기 김기현한테 공격을 퍼붓어요. 아들. 네네네. 그러다가 완전 대치기 당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똑같거든요. 아까 왜 싱도 그렇고 또 네. 이대경도 그렇고 네. 김기현도 그래요. 김기현도 지금 김남국의 코인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리더십이 손상이 갔잖아요. 그럼 김기현이 아들이 지금 코인 업체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업체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암호화폐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에서 블록체인 업체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네 아들도 코인 했지. 이렇게 등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정말 조롱거리냐 하면 네. 20대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요.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네.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네. 이런 말들이.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해버리면 지금 그 등가의 원칙으로 그래 너네 아들은 남이라며. 그 성년이 되면 아들은 남인데 남의 아들은 아들이야.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비난을 받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면서 도박했지부터 뭐 했지 이 얘기를 되치기를 당하는데 저는 딱 이재명이 이게 그 한계다 딱 한계다. 근데 이자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가 손해인지도 모르고. 근데 지 아들이 그랬다는 거를 잊어버렸나 벌써? 아니면 남이니까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했나?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럴 수가 없지. 자기 그렇죠. 애가 성매매 의혹이 있고 뭐 어쨌든 불법 도박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 남의 자식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딴 사람 시켜서 하면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대선 후보까지 오는데 자기의 그 나르시시즘 있죠.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내가 대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날 열광적으로 지지하더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요. 예. 웬만큼 그래도 좀 생길 대로 생겨야 나르시시즘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울 보고 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나르시시즘이 있지? 그렇죠. 신화에 보면 이쁘잖아요. 진짜 그 당사자가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의 그 지금까지의 그 삶을 보면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중증 나르시시즘이네. 그렇죠. 아니 조국과 막상막하다. 조국 있잖아요. 왜 나르시시즘 하면 막상막합니다. 그 이번에 김기현이 아주 제대로 대치기 하던데요. 그렇죠. 화도 날만 해. 그럼요. 바로 나왔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이자가 이재명이라는 자가 사실 확인 아들 말고도요. 김기현의 얘기에 상대당 이 가족을 입을 올리려면 이건 사실 대선도 아니고 경선도 아니고 선거에서 뭐 들춰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네거티브 공략으로.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뭐 서로. 그런데 남의 대표의 아들 얘기를 하려면 팩트는 최소한 챙기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발언했는데 아들이 거기 가 있더라. 그러면 이해 충돌 아니냐? 너 김남국만 욕해 왜 그랬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이 아들은 전혀 이 업체에 없었어요. 몇 개월 후에 이 업체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면 그 보좌하는 팀이 한 20-30명은 될 텐데요. 대표 비서실이 다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집권당 대표를 바로 공격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2000년부터요. 이런 거를 지금 그 상의를 하는 게 팀에 상의하거나 한 번도 그렇지 않고요. 딱 한 사람한테 상의했대요. 정진상. 정진상이한테. 정진상 전에는 김인섭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김인섭이 나간 다음에는 정진상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야 진상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정진상이 지금 그거 나와 있잖아. 만기로 나와 있잖아.
그죠? 보석이 아니라 구속 만기로 나와 있죠. 구속 만기로 나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저기를 못 만날 겁니다. 누구죠? 지금 리짜이밍은 못 만날 겁니다. 아, 정진상이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구속 사유가 돼요. 공범하고 뭐 하는 걸로 되면.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미 지금 이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 만났다 그러면 되잖아. 이재명한테 그런 건 아무 일도 아닌데. 만나고 안 만났다, 전화하고 안 했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닌데. 나중에 이재명은 지금 체포동의안 또 왔을 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다툼의 사유잖아요. 그래요? 그 참 갈수록 그거 참 그러네. 그렇죠. 이재명은 평생 팀 플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정진상이라도 옆에 있어야 될 텐데. 참. 오늘 알겠어요.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걱정. 나라가 걱정되잖아요. 나라가. 이재명이 나라는 아닌데. 아니 물론이죠. 저게 저렇게 천방지축 저러고 다니면 결과적으로 정말 나라 쪽팔리잖아요. 쪽팔리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정청래 적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들이 다 똑같은 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야. 자, 어쨌든 설득을 해냈습니다. 이거 설득할 일이 아니라 벌써 교통정리를 했어야죠. 당대표가 진작에 교통정리. 용하네. 정청래 같은 자를 설득할 수가 있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대표가 설득했다기보단 이 의총에서 분위기가 험악했나 봅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의 아까 이 상임위에서의 상임위원장 운운하는 건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유권자의 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난 선당우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쭉 나가는 정청래한테 왜 동료 의원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가버렸어요.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청래는 그래서 결국 상임위원장을 이제 못하게 되네. 못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청래라는 자는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자인지 알고 있었고 정말 이 자가 무슨 입에 선당 후사를 어떻게 입에 올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외통위에 있는 해외 출장비 싹 다 쓰고 50몇만 원인가 남겨놓고 털어서 갔다니까 후회는 없을 거예요. 쓸 거 다 써서. 이게 굶어서 그렇기도 해요. 나는 하나 이해는 뭐냐면 오죽했으면 지금 정청래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탄도리 때 나왔을걸요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다 해봤어. 자기는 중간에 한 번 또 나갔다 왔잖아요 김종인한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다가 어쨌든 딱 그 최고위도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다 헤쳐먹고 싶었던 거겠지. 그건 그렇다 쳐요. 이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데 당대표라면 아무리 선출직 최고위원이라도 혼란이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의원들의 선택으로 교통정리를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대표, 원내대표. 뭐 원내대표. 그래요. 자, 이쯤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있었던 이 시대의 그 국회 코미디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관석이 이성만이가 글쎄 또 부결됐대요. 이건 정말 뭐 진영을 떠나서 전부 놀랐습니다. 부결? 정말? 놀랬죠. 다들. 자, 우선 이거 표수부터 좀 계산 좀 해주세요. 표수가 하나는 145대 139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윤관석은 부가 145, 가가 139, 기권이 9. 그다음에 이성만은 부가 155, 가가 132, 기가 6. 그래서 사실 이성만이 훨씬 더 불을 많이 받았어요? 불을 더 10표 이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개 숙이고 다닌 거가 주요했네요. 이성만이가. 그러니까 이성만이가 윤관석이한테 사실 좀 디스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1,000,000원밖에 안 줬어. 1,000,000원만 이렇게 구해서 줬을 뿐이야. 저기 내용을 봐봐. 체포 동의안 잘 보면 난 별로야. 이 얘기는 뭐냐? 윤관석은 직접 돌렸잖아. 6,000,000원 직접 돌렸잖아.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는 그런 읍소를 했어요. 그래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가결했잖아요. 네네.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110 몇 석인가? 117석인가? 113석인가 그럴 113석인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합쳐서 119석이에요. 정의당까지. 정의당 6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럼 어쨌든 거기는 이탈표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가결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31명만 만약에 반란이 있으면 저기가 된다. 예. 가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네. 예상을 했거든요. 예, 조금 전의 소리는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모기 잡는 소리였습니다. 네. 전기 모기채로. 예. 이 백내장 수술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네네네. 예전에 눈앞에서 모기가 난리하더라도 소리만 들리가 안 보였거든요. 예. 보이니까 찾게 되네. 예. 좀 전에 저는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소리는 지금 고성범 본부장이 모기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다시 돌아가서 예.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표 던진 게 몇 표로 계산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139니까 119를 빼면 그러니까 윤관석은 20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성만은 132에서 119를 빼면 14표. 예. 14표에서 20표 가까이가 예. 어쨌든 이성만이나 윤관석이를 체포해야 된다고 찬성표 던졌다. 예. 그러면 이 표는 다음에 이재명이 와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이 때를 기억하시면 138대 139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합쳐서 계산을 했을 때 약 30명 정도의 반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30표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바로 이재명 때 30표가 반란표가 있었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래요. 이 표수를 보고 이재명이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불안할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안심하지 않고? 그럼요. 안심은 안 되겠죠. 어차피 지금 반란표가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한 20 정도 존재하고. 두 번째는 계산을 잘못했죠. 원래 한 사람 가결, 한 사람 부결이라는 게 유력했어요. 윤관석은 가결시키고 이성만은 부결시키자. 왜냐하면 공소장 내에서 한쪽은 6,000만 원이고 한쪽은 1,000만 원이고 하니까 또 원래 마련한 사람보다는 기획해갖고 돌린 사람한테 더 형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결, 부결을 한 사람씩 하면 그래도 나중에 이재명이 돌아왔을 때 좀 명분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둘이 부결이 됨으로써 저는 내일 아침부터 조간신문에 사설이 쫙 제목이 보입니다. 벌써 어떻게 제목이 될 건지. 그렇죠. 갈 때까지 갔다 민주당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결코 이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청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결되겠죠? 아니요. 저는 또 부결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는 날린다. 이재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내일 아까 조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겁니다. 여론 당장 여론이 강탈을 할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이성만이나 윤관석에 대한 반대나 비토나 비호감보다 이재명에 대한 반대와 비토와 비호감이 훨씬 높을 테니까. 훨씬 높죠.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만과 윤관석은 사실 딱
막 해서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명들이에요. 예. 이재명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관석이 그렇게 사실은 좀 친화적인 사람이었대요. 의원들하고 이게 친소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인신과 관련된 투표를 할 인신 때는 구속을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이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이 부결이니까 이재명도 부결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가 결정타일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권 지역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왜 조마조마 이렇게 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이재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오늘 이제 왜 체포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한 한동훈 장관이 돈 받은 의원이 돈 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결정타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랄까 이 팩트 폭탄, 팩폭이라고 하죠. 네, 팩폭. 팩트로 나한테 폭탄을 했을 때 사실이지만 모욕적이야. 넌 나한테 모욕을 줬어.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다 벌거벗기는 느낌. 내 치부가. 바로 민주당이 그 의원들이 그래서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고함 지를 일 아닌데? 맞잖아. 틀린 말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수사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따르면 이랬단 말이에요. 예. 범죄 수사에 따르면 한 20명이 돈 받은 거니까. 그렇죠. 20명이 돈 받은 의원이 이 안에 있을 거고 그런 돈 받은 사람이 돈 준 사람을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팩트잖아. 그렇죠. 정말.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결과로 보면 약 20여 표가 늘 그 결정적이다. 그런데 그 20명의 20표가 바로 캐스팅 보트를 쥐는 셈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왜 녹취록 갖고 계속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녹취록이 문제가 아니고 강내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강내구가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속보로도 나왔어요. 계속 그 한동훈이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관석은 강내구 이정근의 지시를 해서 의원의 돈을 뿌린 사람이고 이성만은 강내구 이정근의 경선을 쓰라고 돈을 건넨 사람인데 강내구와 이정근이 일치하는 진술을 했어요. 맞다. 윤관석이 한테 돈 줘서 돈 뿌리게 했다. 그리고 이성만한테는 맞다. 이성만한테 돈 1,000만 원 받았다. 이거를 강내구가 이정근은 계속 어쨌든 뭐 시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붙잡힌 이 강내구가 시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이 지난번에 왜 그 일정이 있잖아요. 왜 의원회관, 윤관석은 의원회관에 어떻게 하고 어떤 의원들하고 한 29명에 대한 저 자료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그게 딱 녹취록에 있는 그런 시점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일정들이 각 개별 의원들의 일정들이. 그래서 이 자꾸 녹취록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다.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증언들 강내구와 이정근의 증언들, 그 다음에 일정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주 녹취록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정황을 들이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돈봉투 사건도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에 향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정근 실장의 종합적 분석의 결과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런 것이죠. 네네. 앞으로 한 20여일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나온다고 쳤을 때요. 20여일 동안에 여론조사가 향배를 가를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당분간 이제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오래 못 만날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도 다니고 싱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다녀야 되겠네. 저 미리미리 잘 준비하세요. 조국이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죠. 오늘 많이 걱정해 주시네요.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제대로 빵 사러 본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 빵이 어떤 데인지를 몰라.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너네 한 번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인사드릴 분들한테 다 드리고 가라. 지금 시간 허투루 쓰지 마라. 괜히 뭐 책방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럴 시간 없다 너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같은 빵제비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빵 산 사람은 영원히 같이 빵 사는 사람한테 다 또 빵제비 동료 의식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곧 동료가 될 것 같아. 그렇죠. 사안은 좀 다르죠. 이것들은 잡범이지만. 그렇죠.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늘 환호성을 질렀던 민주당은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명도 그렇고 그 당의 정체성도 그렇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투표를 오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내년 선거 못 치를 것 같은데. 그럼 뭐 바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뭐 리자이밍으로 이름 바꾼 것처럼 뭐 당명도 그렇게 바뀌겠죠.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이정구 실장의 용진당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정구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